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퍼지는 순간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끼고 진한 한 모금이 머리를 깨워주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70세 이후라면,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이 커피가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공복은 위안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위 점막이 보호막 없이 산성 환경에 노출되면 점막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점막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큰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점막이 얇아져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나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심장과 혈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흡수하면 혈액 속 농도가 급격히 올라 순간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진료실에서 배웠던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복에 커피를 마시던 분인데 자주 속쓰림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습니다. 아침 커피를 식사 후 40분으로 바꾸고 커피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도록 했더니 2달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두근거림 빈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후라면 공복 커피는 위와 심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숨은 아침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첫 음료가 커피인지 아니면 몸을 준비시키는 부드러운 음료인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복 커피가 왜 위에 부담을 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위산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위산은 음식 속 단백질을 분해하고 세균을 죽이는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분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아지면 위점막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위안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성분들이 들어오면 음식이 없으니 위산이 곧바로 점막에 닿아 자극과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점막의 방어 능력이 강해 금방 회복되지만 70세 이후에는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 속도가 느려져 이런 자극이 쉽게 누적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신 후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잦아졌는데 위내시경을 해보면 미란성 위염이 보입니다. 위벽에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이죠. 이 환자분들이 아침 커피를 식후로 미루거나 카페인이 적은 커피로 바꾸면 2-3개월 안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복 커피는 위산 역류 가능성도 높입니다.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은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은 이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킵니다. 그 결과 위산이 쉽게 역류하고 가슴 쓰림이나 목 이물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늦게 식사한 다음 날 아침 공복 커피를 마신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즉, 공복 커피는 단순히 속이 쓰릴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위산 과다와 역류로 인한 장기적인 위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공복이라는 조건만큼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혈압과 심장 박동 변화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곧 안정되지만 7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이 급격한 변화가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 커피가 두근거림,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나면 잠이 확 깨지만 가끔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쿵쿵 뛴다고 하셨습니다. 혈압계를 가져와 아침 전후를 측정해보니 공복 커피 후 15분 만에 혈압이 20ml/hm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분이 커피를 식후로 미루고 카페인 함량이 절반인 디카페인으로 바꾸자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몸이 긴장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진 채로 오전 내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상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오후까지 피로감이나 두근거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공복 커피는 단순한 아침 기호식품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순간적인 부담을 주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최소한 식사를 하고 난 뒤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타이밍 변화만으로도 심장과 혈압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는 위와 심장뿐만 아니라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와 혈당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아침 공복 커피는 혈당 변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즉, 같은 양의 포도당이 혈액에 있어도 세포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이후 첫 끼를 먹을 때 혈당이 평소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가 있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특히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셨는데 혈당 패턴을 측정해보니 아침 첫 끼 식후 혈당이 200mg/dl을 넘어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커피를 식후로 옮기고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으로 바꾸자 식후 혈당이 평균 3.440mg/dl 낮아졌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공복 커피가 간에서 저장된 당을 분해해 혈액으로 방출하는 당신생을 촉진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카페인 각성 효과뿐 아니라 신체가 활동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받아 에너지원으로 당을 더 많이 풀어주는 반응입니다. 젊을 때는 이 에너지가 활동으로 소모되지만 나이 들면 소모가 덜 되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아침 첫 음료를 물이나 무카페인 음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식사로 혈당이 안정된 뒤에 즐기는 것이 하루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은 비결입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공복 커피는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아침 커피 한 잔이 그날 하루의 통증과 불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미 손상된 점막은 이런 자극을 견디기 어렵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카페인이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쉽게 식도로 역류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가슴 쓰림, 목의 이물감, 잦은 기침이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오랜 위염 병력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 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커피를 아침 식사 후로 미루고 하루 커피 양을 절반으로 줄이자 3주 만에 증상이 현저히 완화됐습니다. 또한 위궤양 환자는 점막이 얇고 출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한 산성 환경이 더
더 위험합니다. 공복커피는 위산을 강하게 분비시켜 궤양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치유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카페인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 자체를 최소 몇 주간 중단하고 점막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식사 후에 소량씩 속에 부담이 적은 방식, 라떼보다는 블랙, 하지만 연하게 우러 마셔야 합니다. 결국 위장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공복 커피는 몸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병을 악화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음료 선택이 그날의 위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이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카페인 대사 속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커피를 마신 지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인 CYP1A2의 활성이 나이와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 마신 커피의 각성 효과나 심장 자극 효과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저녁 수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가 더 빨라져 혈중 카페인 농도가 단시간에 높아지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73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 7시에 공복 커피를 마시면 오후 3-4시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식후로 미루고 주 3회로 줄였더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오래 유지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탈수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70세 이후에는 카페인의 즉각 효과보다 지속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하루 섭취량을 줄이고 흡수 속도를 완화하는 식사 후에 마시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심장, 위, 그리고 수분 균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커피 속에는 다른 성분들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중 하나가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적당량 섭취 시 건강에 이롭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분인 카펄, 차페스톨과 카월, 카헐은 커피의 기름 성분으로 특히 필터뷰 없이 내린 커피, 프렌치 프레스, 에스프레소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어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에 이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면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에스프레소 2잔을 마셨는데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커피를 종이 필터로 내려 마시도록 바꾸고 식사 후에 섭취하게 하자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커피에는 산성이 강한 성분들이 있어 위산과 만나면 위 점막 자극이 배가 됩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 들수록 점막 회복력이 떨어지므로 이런 화학적 자극이 누적되면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쉽게 나타납니다. 결국 카페인만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커피 속 여러 성분이 함께 작용해 위, 간, 심혈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마시는 양과 방식, 그리고 타이밍을 조절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먼저 이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나 따뜻한 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6,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커피부터 마시면 이뇨작용이 강해져 수분 부족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먼저 물을 마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카페인의 흡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점막이 위산 자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보호막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속쓰림이 심했는데 공복 커피를 끊는 대신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15분 후 커피로 바꾸게 했습니다. 2주 만에 속쓰림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고 오전에 느끼던 두근거림도 완화되었습니다. 물 대신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리차, 둥글레차, 국화차처럼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없는 차는 위산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홍차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있는 차는 공복 커피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첫 음료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컨디션을 결정짓는 시작점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먼저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로 위, 심장, 혈당 모두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의 자극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커피와 함께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간단히 무엇을 먹어도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카페인의 직접적인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이 좋습니다. 달걀, 그릭 요거트, 아몬드, 호두, 아보카도 등은 위산 분비를 완만하게 하고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카페인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와 아몬드 50숟가락을 커피 전에 먹으면 속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공복 커피 후 늘 메스꺼움과 속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커피 전 바나나 반, 게나 통밀 토스트 한 조각을 추가하도록 권하자 불편함이 사라지고 오전 내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아니지만 소량을 곁들이면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제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나 무가당 요거트를 커피와 함께 마시면 카페인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위산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속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커피가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제네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커피를 끊지 않고도 먹는 순서와 함께 곁들이는 음식만 바꿔도 위와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커피잔 옆에 작은 접시 하나를 더 올려보세요. 그 접시가 하루 컨디션을 바꾸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가 아니라 식후 30분 헬시간 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위와 심장, 혈당 모두를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는 음식이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카페인의 직접적인 자극을 줄입니다. 또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도 저하로 인한 혈당 급상승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식후 30분 헬시간이라는 시간 간격은 위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작하고 카페인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도록 돕는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 커피를 꼭 마셔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 며 공복 커피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속쓰림과 두근거림 때문에 제가 식후 40분 커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2주 뒤 재진 시 속쓰림 빈도가 절반 이상 줄고 오전의 피로감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와 커피 시간을 분리하면 수분 섭취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고 이는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커피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복 커피의 즉각적인 각성 효과는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나이든 몸에는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커피 시간을 조금만 뒤로 미루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 위와 심장에 주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침의 따뜻한 음료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리차는 부드러운 맛과 구수한 향으로 위에 자극이 적고 카페인이 전혀 없습니다. 둥글레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장시간 우려내도 카페인 부담이 없습니다. 국화차는 은은한 향이 긴장을 풀어주어 아침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공복 커피를 끊으려고 했지만 아침에 따뜻한 음료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보리차를, 점심 식후에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1개월 후 위 불평함이 크게 줄고 오후까지 집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완전히 없는 루이보스티, 페퍼민트티도 좋은 대안입니다. 루이보스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페퍼민트티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핵심은 맛과 온도의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몸에 주는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는 꼭 필요할 때 식사 후로 옮겨 즐기고 아침 첫 잔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음료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커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심장을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위산 과다와 점막 손상, 혈압과 심장 박동 변화, 혈당 변동, 위장 질환 악화, 나이로 인한 카페인 대사 속도 저하, 커피 속 다른 성분의 영향까지.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는 적절히 마시면 항산화 효과와 정신적 활력을 줄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핵심은 공복을 피하고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침 첫 잔을 물이나 부드러운 차로 시작하고 식사 후 30분 힐 시간 뒤에 커피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수십 년간 이어온 공복 커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첫 잔은 따뜻한 보리차, 식후에 커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속쓰림과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그녀의 하루와 건강을 바꾼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꾸준한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서와 시간을 바꾸는 것, 그것이 내일 더 편안한 위와 안정된 심장, 그리고 부드러운 혈당 곡선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